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주말에 올린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올릴 것 같은데 2부는 좀 깊게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앞으로 딴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판단하실 때 오늘 걸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언론의 헤드라인 보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그렇죠. 과잉된 바이어스 되시니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이슈인데 먼저 하나하나 나눠서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한번 얘기해 주죠. 뭐 진행 과정이라는 거는 되게 명확해요. 25페이지인데 이 오른쪽의 차트만 봐주시면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설문조사거든요. 되게 웃기는 게 하원 의원 재표결인 게 그냥 소프트 브렉시트예요.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은 반반 나눠져 있는데 국민투표 다시 하든지 노딜이든지.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줘야 돼요. 소프트 브렉시트는 뭐고 예. 하드 브렉시트는 뭐라는 거지. 소프트 브렉시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EU하고 영국하고 이미 합의는 했어요.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그치. 그거를 영국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합의안을 승인하면은 결국에는 소프트 브렉시트,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대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거 해도 돼. 예, 그럼 그 기간이 언제냐면 2020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브렉시트가 이루어집니다.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이 하드 브렉시트라는 거는 그 합의면 다 무효가 돼버리고요. 영국하고 EU라는 그 연합 자체가 남이 되는 게 그 하드가 되는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죠. FTA 맺을 수 있는 시간상의 여유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영국 국민들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국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EU에서 못 참고 너네 나가 이렇게 될까 봐 지금 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선택이 아니라 예. EU가 굉장히 고자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영국 나가기 전에 보시면은 왜 너네 뭐 파운드화 때문에 뭐 유로화만 쓰는 거 불만이면은 파운드화도 재정에 넣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착실한 거야 영국이. 근데 브렉시트 얘기한 순간, 선포한 순간에 원래는 영국이 주도권이 있었었죠. 예. 근데 이거 하는 바람에 완전 이제 수세적으로 몰린 것 같아. 근데 제일 웃긴 게 있어. 난 최강 이코노미스트 차례에서 25왼편 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안다가 되게 적어. 생각보다 개념 영어로 이거 알아 지금? 정확히 한다. 첫째, 우리 이게 청취자들도 영국이 큰일이야. 막 엄청 심각한 네, 얘기들 해. 맞아요. 심지어 내가 말하면 좀 그런데 어떤 토론 프로에서 막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에 대해서 두리뭉실 이야기를 하면 취급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는데 그거 있잖아. 뭐 좀 용어를 잘 몰라 사실은. 그렇죠. 하드 브렉시트니 뭐 노딜 브렉시트도 그래서 사실은 백스톰, 뭐잘 체커스 플랫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잘 모르잖아. 예. 그리고 뭐 계속해서 설명은 드릴 거고요. 뒤로 가면서 사실 뭐 이거는 26페이지는 왜 있냐면은 위쪽 거는 그냥 넣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고요. 밑에 차트 2개가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유럽에서 수입 원자재를 가져와요. 그렇죠. 이게 결정타거든.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이나 미국이 수입 원자재를 가져오는 비중보다 영국이 가져오는 비중이 더 높은데 영국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노르웨이에서 그 원자재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영국이 제조업 PMI가 55%를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영국 브렉시트 얘기 나오는데도 제조업 되게 좋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가끔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영국이 재고를 쌓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원자재가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니까 영국 기업들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브렉시트에 대비해가지고 재고를 쌓았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PMI 재고 지수가 66포인트까지 급등을 해버렸고요. 이게 종합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버리니까 제조업 PMI가 올라가 버렸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좋은 게 재고를 싸서 올라간 거를 현실적으로 영국은 만약에 이번에 노딜 브렉시트가 정말로 가능성 낮았지만 됐다면 붕괴됐을 거야.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 수입해 쓰고 있거든. 예, 맞아요. 아니 뭐 음식료도 그냥 제조업도 그렇고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영국에 꽤 기업들이 가 있거든요. 거기 영국에 왜 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 공장 생산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거 다 나와야지 뭐. 근데 의외인 게 저는 이제 그 영국이 워낙 금융 쪽이 좋잖아요. 예, 예. 강한데 원자재 수입이 많다는 건 제조업 쪽도
굉장히 제조업도 좀 꽤 있고요. 강하다는 뭐 건가요, 영국 자동차들 원래 있었잖아요. 자동차. 뭐 안 좋아졌었지만은 뭐 원래 우리나라 있었고. 현대도 가 있고 예. 삼성도 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예, 수출 수입이 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원자재 중간재를 만드는 공장들도 예. 작은 공장들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제조업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재를 생산하는 애들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의 핵심 기술만 조립을 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이 달라지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까 금융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진짜 핵심 사항 중에 핵심 사항입니다. 뭐냐면은 패스포드 시스템이라는 건데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의 금융회사 만약에 은행의 본사가 영국에 있으면은 모든 EU 국가의 본사가 있는 거랑 동일하게 취급을 다 받아요. 이게 엄청난 거였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본사가 있다라는 거는 독일에도 본사가 있어서 모든 제반 규제 사항을 다 통과한 거랑 동일하게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영국이 원래 금융의 허브였다라는 거를 있기 때문에 거기만 본사를 지으면은 결론적으로는 금융업을 한 유로존 안에서 금융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EU 본사를 이제는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못 막을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로 상당히 옮겨지는 반응은 영국이 이 브렉시트라는 걸 해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거는 사실 영국 우리가 LME 컨퍼런스 항상 보내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지? 우리 최진영 연구원 가고 영국 런던이 저런 지위를 유지한 거는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인데 어쩌면 이번 브렉시트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한 어떤 주도권, 권한 잃어버리는 거 있는 느낌 아니냐. 근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프랑크푸르트하고 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분명히 좋아요. 파리하고 프랑크푸르트한테 좋아요. 근데 영국에서 이게 브렉시트 대비 인력 이동 계획이라는 게 톰슨 로이터에서 위클리 브렉시트라고 잡지 비슷한 거를 발간을 해요. 거기 이제 이 주기별로 지금 요번 마지막 건 13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을 이동 계획을 몇 명이나 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동 계획이 처음에 우리가 2017년에 굉장히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 줄었어요. 야, 근데 이거 완전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그러면 이거는 업데이트 저도 해야겠어요. 왜냐면 나는 이게 이동이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 이렇게 별로 없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동은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에서 하는 게 다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인프라나 이런 게. 영국에 어차피 본사 지어놓은 거 뭐하러 빼요. 놔두고 독일에 본사 하나 더 짓자. 아, 영국 걸 놔두고 거기다 또 세컨 본사를 하나 더 짓자. 왜냐면 우리나라 IB에서 프랑크푸르트 있는데 빌딩 사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게 여기 커진다. 내가 그래서 그쪽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엄청 얘가 좋아질 거라는 거야. 근데 영국이 있으면서 여기를 하는 거네. 영국이 다 잃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국 지위기 만약 노딜 브레스트로 안 간다면 남 잔류하면 이건 골 때리게 되겠네 또. 그게 보여주는 게 28페이지예요. 그래요? 뭐냐면은 런던이 왼쪽 거 보시면 2018년인데 런던이 거의 1, 2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런던이 어느 정도 빠지는 거냐면 1등이 든 게 2등이 되고 2등이 든 게 3등이 되는 정도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순위가 조금 뒤로 밀리는데 여기 보시면 프랑크푸르트 들어오고 파리 새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하고 파리가 반사이익을 많이 보는 거고요. 런던이 손해를 보는 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본다는 거예요. 아, 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까지 다 들어가는데 환경이 한국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신기하네. 두바이가 들어가요? 네, 두바이도 중동 금융에 그러니까 그런 두바이를 사막에다 그걸 지을 때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나름 걔들이 돼가고 있는 거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저도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밑에 있는 은행 기능별 연구. 근데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뭐 발행이나 이런 거 이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중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EU 국가들이 이제 중심이 될 거니까 그런 건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유로 뎁 트레이딩 뭐 유로 관련된 건 이전하는데 예. 정말 중요한 머저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는 커런스 트레이딩, 커머더 트레이딩 이런 건 다 영국에 있는 거네. 뭐. 영국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진짜 여기 있는 거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도 가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페이지를 좀 넘어가서 그러는데 3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이 지역별 FDI라는 게 영국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이에요.
FTI 뭐의 약자냐면 저 뭐의 약자지? 통화 들어가는 거잖아. 직접. 다이렉트인데 직접 투자 금융인데. 그러니까 용어가 생각나네. FDI라고 포리 직접 찾아보세요. FDI라고 보통 용어로 씁니다. 외국인. 나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바보 되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일반인들도 듣는 팟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FDI 이렇게 유선 용어를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면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외국인 직접 투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프라 투자를 해준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한다라는 게 FDI예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럽을 보시면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2016년에서 17년 준비하면서 135억 파운드 하던 거를 36억 파운드로 줄여버렸거든요. FDI를. 근데 재밌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하고 홍콩 합쳐서 28억 파운드를 급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도도 집어넣고요. 영국으로. 일본이 27억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중국, 홍콩 합친 돈하고 일본 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리커창이나 시진핑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앞에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리커창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위안화 결제나 위안화 그 금융을 중심지로 이용해가지고 위안화 결제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건 중국의 생각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거죠. 일본하고 중국은. 그거는 어쩌면 엄청난 거죠. 사실 위안화를 어떤 국제 결제의 어떤 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중국의 야망은 지속돼 왔지만 참 만만치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스위프트 국제 결제 비중으로 보면 그거를 이용하는 거를 런던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로화를 놓친 대신에 런던 입장에서는 사실 위안화나 아니면은 인도 루피화나 이런 제3국 아니면 할랄 금융은 전부 다 영국에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국 금융, 이슬람 금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국을 통해서 왜냐면 하게 그럴 된다는 수도 있겠다. 거죠. 왜냐면 그 이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국에. 예,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중국 말씀하신 김에 우리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다가오는 주에 1대1로가 포럼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이머징 많이 불렀지만 중국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원나라에 갔듯이 그 연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연결하고 싶은 거죠. 원나라 교초를 다 쓰게 하고 싶은 거지 얘들은 그 통화를. 그래서 상당히 금융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미국과 무조건 우리가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를 생각하고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시장 개방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마치 미국이 금융시장을 개방시키면 중국이 위기가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다 싸게 사올 수 있다. 중국이 요만한 나라면 가능하죠. 우리나라처럼 무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나라. 중국이 그게 되냐고. 자기네 결제 통화를 갖고서 직접 승부를 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음모론 비슷하게 막 미국과 일본도 80년대 미국의 공공기지가 다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뭔 저항을 해 프라자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게 이 소위 금융시장 이슈도 굉장히 앞으로 나는 이게 이번에 무역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러니까 완전 껴안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진정되고 나면 이게 본 게임 같아. 본 게임 시작하겠죠. 이게 본 게임 시작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누구 편이 필요하니까 이탈리아도 자기네 편으로 들어오려고 1대1로 막 집어넣는 것 같고 영국, 런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자기네가 직접 돈을 거기다 태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게 해서 돈이 나갔는데 지네가 돈을 집어넣으면 영국에선 미국은 돈 넣어주나 지금? 대서양과 한번 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판세를 읽으실 때 전세적인 건 돈의 흐름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뭐 정치적이나 그런 걸 볼 수는 없다.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뭐 그건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해석이 다들. 나름인데. 근데 돈의 흐름을 보시는 게 정치적으로 뭐 음모론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게 명확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좀 이거는 하드보드하고 안전장치 이슈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것 때문에 무조건 거의 취소될 확률이 이것 때문에 높다고 취소된다?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드보드 취소된다고 이슈가 봐요. 크지. 그러니까 EU하고 합의했을 때 합의가 부결된 이유가 이 백스탑이에요. 안전장치. 그렇지. 아까 내가 백스탑의 개념을 뭐 용어를 말씀드렸지만 북아일랜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북아일랜드 옛날에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는 이제 한 섬에 둘로 나눠져 있는 건데 북아일랜드에 아일랜드 인구의 20%가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는 종교가 달라요.
북아일랜드 그렇죠.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예요. 아일랜드는 아니고. 그러면은 아일랜드 혹시 먼 나라 이웃 나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왜 아일랜드 독립군이라고 그래서 IRA라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세계에서 제일 테러 잘한다는 애들 걔네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너무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벨파스트 협정이라는 게 성금요일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1998년에 협정을 맺어요. 뭐냐면 핵심은 하나예요.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로 사람들이 인력 이동이나 국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IRA 같은 무장 단체들은 무장을 해제한다가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일랜드 섬에 평화가 왔어요. 그 전에는 정말 영국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옛날 대처의 어떤 가장 비서관도 자동차 폭발로 축구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테러가 일반화됐던 나라예요, 네. 영국이. 근데 이거를 다시 영국이 과거로 돌아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브렉시트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국경이 생기잖아요. 국경이 생기면 벨파스트 협정이 무효화돼요. 무효화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고 국경도 없었는데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느 갑자기 어디다 딱 선을 거나 예. 38선처럼 그런 순간 다시 테러 단체들이 깨지는 거니까. 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EU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이에요. 근데 회원국을 버리면서까지 이거를 국경을 친다라는 게 안 되니까 안전장치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영국하고 그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안 놓겠다라는 게 안전장치인데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물건을 넘긴 다음에요. 사람이나 그걸 국경 없는 아일랜드로 내려서 유로존으로 가버리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예, 웃기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영국 눈에도 그 관세 동맹 안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얘기한 게 안전장치예요. 근데 이게 기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1차에서 부결한 거는 그럼 우리 영원히 관세동맹이 있으려는 거야? 브렉시트 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는 EU에서 그러면은 너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다고 법적으로 증명을 해줄게 라고 얘기한 게 2차 협의예요.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게 요 하원 정당 의석을 왜 넣었냐면요. 영국은 320석이 과반이에요. 그럼 320을 차지해야 되는데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을 못 차지했어요. 이게 그럼 연정을 해야 되는데 연정을 한 대상이 민주연합당 DUP라는 애들인데 이 DUP의 지역구가 북아일랜드예요. 북아일랜드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 국경이 생기는 조약에 대해서는 찬성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연정을. 그러니까는 절대로 연정 못 만들어요. 아일랜드 하원에서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거는 뭐 어디 가셔도 아마 이 자료는 나올 거예요. 30페이지는 EU하고 합의한 주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여기 같고요. 보면 재밌는 거 이거 보고서를 많이 얘기하죠. 뭐 어권 부분도 상당히 얘기 많이. 지브롤터 해협. 지브롤터도 영국 땅이니까 이것도 웃긴 예. 거지 진짜. 이거는 근데 다 인정을 해줘요. 이거 다 끝난 거야, 이거. 괜찮은데 1번, 2번이 문제인 거예요. 1번은 뭐냐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제일 그것도 최고이고 2번은 뭐냐면은 소프트 브렉시트면은 2020년 12월까지 가능한데 연장을 이게 2020년 7월 1일에 연장 요청을 2년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2022년 12월까지 브렉시트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 브렉시트 해도 2023년 정도에 보실 것 같아요. 보실 것 같은데 만약에 노딜이 돼버리면은 이거 다 무효되거든요. 이 합의문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합의되기 되게 어렵다라고 그러는 게 31페이지에 요 오른쪽 위에 요 차트 그림 있잖아요. 보시면은 합의문에 반대한 사람들이 보수당도 118표가 돼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보수당 안에서 온건파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강경파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브렉시트 싫다예요. 보수당이 문제야.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당의 코엔 같은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스탠스들이 어떻게 보면 얘들은 그냥 쌈 붙이고 있는 느낌 있잖아. 보수당 내. 야당 일당이니까요. 그러니까 보수당 내에서 당론이 좀 이렇게 갈리는 모습.
이게 오히려 지금 메이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스탠스인 상황 아닌가. 그냥 내가 정치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강경파가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요. SNP는 스코틀랜드 정당이라서 절대 찬성 안 해요. 그다음에 자유민주당은 이나 DUP 아까 얘기했던 북아일랜드 정당이고요. 웨일스 애들도 찬성하기 어려우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찬성 안 할 거고 위에 있는 애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연정이 잘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얘네들끼리. 그래서 계속 부결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는 합의면 됐으니까는 뭐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3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냐면 20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원에서 투표됐던 것들이에요. 다 부결이야. 예. 근데 재밌는 건 두 개예요. 다 부결. 하나는 핵심 사항 중에 하나는 1월 15일하고 3월 12일을 보셔야 돼요. 1월 15일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올렸는데 메이가 부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3월 12일에 부결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꼼수로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국 법상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영국 법상 한 번 올려서 부결된 건 그 해에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합의안을 몰랐다, 다시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미래협약이라는 조약을 빼버리고 올린 거예요. 이건 다른 협약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올린 건데 그것도 부결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꼼수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뭐 만약에 상하반기로 나눈다라고 그래도 상반기는 절대 안 나온다로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5월 22일 이전에는 합의가 안 돼요.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3월 27일하고 4월 1일인데 3월 27일 날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 8개 안건을 다 올려가지고 한번 투표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근데 8개가 다 부결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말 좀 되고 사람들 많이 뽑은 거 4개를 뽑아가지고 해보자라는 게 4월 1일이었어요. 그랬는데 다 부결됐어.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유럽연합하고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게 273대 276으로 3표 차이로 부결이 났어요. 그냥 부결됐잖아 그래도. 예, 그러니까 어쨌든 표 차이가 얼마 안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관세동맹 남는 게. 웃긴 거지. 거기다가 요 세 번째 줄에 국민투표안이라는 게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어쨌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국민투표 하자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12표밖에 안 나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 진짜 이거 어떻게 남겠네. 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취소하겠네. 이걸 보니까 이거 오케이. 이 자료의 결론은 4월 1일 날 2차 의왕 투표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여론이 점점 여기를 가고 있는 거네.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숫자를 보시면요. 하원 애들이 슬금슬금 잔류 쪽으로도 조금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34페이지가 어떻게 이 자료에서 예. 일정이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게 마지막 일정이죠. 이거 들으시면 되긴 하는데 브렉시트 연기 가운데 거 10월 31일부터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는 합의했는데 5월 22일 이전 그러니까 유럽 의회 선거 이전에 만약에 브렉시트 합의가 통과하면은 그냥 소프트 브렉시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올린 의안은 다시 못 올려요. 그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0% 이하로 보셔야 되고요. 가능성은. 그래서 이거 10% 이하. 오른쪽을 보시면은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를 안 한다면은 노딜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6월 1일 날. 근데 이것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영국 행정부에서는 총선 준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딜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10% 이하. 라고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유럽의회에 23일에 영국에 참가를 할 거고요. 그렇게 참가를 한다면은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는 연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7월 13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7월 13일에 브렉시트 어떤 합의안이 통과가 하원에서 되잖아요. 그럼 8월 1일에 그게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중간에 언제 합의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 다음 달 1일에 발효를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앞에 나왔던 그 하원 투표에서 나왔던 4가지밖에 결국 남은 건 없어요. 합의안 수용하든지 이게 그 EU하고 영국 합의안 수용이고요. 노딜로 나가버리든지 브렉시트 취소하든지 국민투표를 하든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투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합의안 수용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브렉시트 취소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합의 자체가 국민투표를 안 했었기 때문에 다시 국민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넘어갈 가능성 마무리는 국민투표가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아름다운 그림이냐 하면은 하원에서 미안하다고서는 취소하면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그림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제2국민투표가 제일 높다.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묻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31일까지 좀 질질 끌다가 한 9월 10월 정도 되면은 국민투표 할 거니까 우리 좀만 더 연장시켜줘 얘기 나오고 그러고 국민투표 한 다음에 아 이거 국민의 뜻이 취소였구나 라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결론 말씀드릴까요? 이제는 너무 기사에 나온 거 신경 쓰지 말라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그렇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노딜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막 좀 걱정을 많이 그러니까 막 했는데 가끔가다 무슨 저번에 부결 드디어 부결 노딜 브레스트 가능성 막 기사가 네. 나와. 그리고 난 속으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모르겠 또 말 실수하겠다. 그만해야 오늘 돼. 자료에서 그리고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한국 경제에 저는 그렇게 충격이 없는지 몰랐어요. 없진 않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그날로 돌아가시면 돼요. 처음에 그게 노딜 브레스트 결투는 파운드 폭락하던 그날 예. 그 점심시간 그날서부터 어떻게 이게 변해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이슈를 분석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세미나 가서 이슈 피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보실 때 짜증나고 피곤해질수록 이슈의 영향력은 낮아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블랙스완이 처음에 까만 백조였다가 점점 회색으로 색깔이 연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로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작아져요. 오리야. 지금 오리야. 오린 잡아먹어도 돼. 별것도 아니진 않지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이베스트 땐 그래 쓰리신 게 아니라 근데 노딜이 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일절 보시면서 유럽의 선거를 참여해야겠죠 일단. 예. 참여 안 하면 좀 문제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새로운 연장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때 분명히 브렉시트의 취소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면 그냥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유로존의 어떤 그 몇 년을 끌어왔던 유로존 악재가 소멸돼 가는 거죠. 그때는. 가능성이 있고요. 재밌는 그럼 호재라는 거는 거지, 그럼. 5월 23일에 그래서 재밌게 구경하실 만한 게 뭐냐면은 영국 내에서 총선을 하는 거거든요. 73명 선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 노동당이 이기는지 보수당이 이기는지. 노동당이 이기면. 노동당이 이기면은 브렉시트 짜증난다는 거죠. 영국 국민들도. 코에는 약간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 아니야? 찬성하지만 나 그게 또 헷갈리더라고. 노동당에 그런 사람들은 또 브렉시트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브렉시트를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다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결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말에 같이 고민하시고 하여튼 이대로 매크로 얘기들 장도 찌글찌글한데 이것도 악재 하나하나 제가 한번 훑어갈 테니까 한번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리오너라 이리오.